조드푸르 아침 산책을 합니다. 소가 쓰레기를 뒤지며 어슬렁거리는 게 더 이상 새롭지가 않네요. 요란한 소리가 나서 찾아가 보니 종교 기도원 같아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행을 하며 비디오 촬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기심 나는 곳을 좀 쉽게 들어가서 구경해 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무슨 전자게임 오락장에 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벽에는 여러 신상과 그림들이 걸려 있네요. 인도는 참 다양하고 재미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앉아 명상하며 수양하는 요가 수련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새붙이 두드리는 소음 수준의 나이트클럽처럼 전등불이 번쩍이는 사원이 있네요. 이쪽에서는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종을 울리고 북을 두드리는 기계가 눈길을 끕니다. 이 시끄러운 가운데 기도하고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힌두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생활 간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해서 아침에 강이나 저수지 등에서 목욕을 하고 예배를 본 후에 식사를 한답니다. 힌두교의 의식은 뿌자로 마치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신상을 물로 씻고 발을 닦고 꽃을 바칩니다. 아침에 음악이나 벨, 고등소리로 신상을 눈뜨게 하고 씻은 후에 옷을 입히고 꽃이나 화환, 향, 등불로 경의를 표합니다. 신상 앞에 음식물을 바치고 밤에는 침실로 옮기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신상 앞에서 사냥 등의 희생물을 바치기도 하며 노래를 열광적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새벽 산책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옥상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많은데 조드푸르의 아침 공기는 맑고 깨끗하여 마음도 한결 상쾌합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메헤랑가르 성체가 병풍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데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침 해가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기 라자스탄 조드푸르에서 호사를 누려봅니다. 아침나절이라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지만 2월이 인도를 여행하기가 딱 좋은 계절입니다. 조그만 분수대에서 물을 먹기 위해 연두색 빛깔의 새가 부지런히 드나드네요. 자세히 보니 앵무새인 듯 했습니다. 애완동물 가게나 세정에서만 보던 앵무새를 흔한 참새처럼 야생에서 본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다른 세상에 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앵무새가 저에게 너는 아침 먹었니? 하고 묻는 듯 합니다. 나마스테 하고 머리를 숙여 깎듯이 인사를 하는 듯 해서 예의 바른 새라는 생각도 드네요. 앵무새들이 많이 찾아오는가 했더니 한편에 모이통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먹이를 먹고 있는 것을 괜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붉은 꽃이 피어나고 연두색 앵무새가 짹짹거리며 지저귀고 졸졸졸 흐르는 분수대의 물소리를 들으며 아침 식사를 하니 모든 시름이 잊혀지는 듯 합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과 붉게 물드는 성체를 바라보며 앵무새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어제 들어올 때는 어두워서 제대로 못 보았던 숙소를 둘러봅니다. 귀족이나 부호 상인들이 소유했던 이러한 개인저택 하벨리는 돌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조각된 외벽, 코끼리가 부수고 쳐들어올 일은 없을 듯한데 정문의 디자인에 쇠로 된 송곳 모양 흉내를 냈네요. 호텔 정문은 길가에 있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조드푸르 시내 중심가에 나왔습니다. 길에는 자동차와 오토리క్షా가 쉴 새 없이 삑삑거리며 지나다니네요. 마구잡이로 끼어드는 자전거에 대고 더 큰 경적소리로 삑삑거립니다. 자율과 비보호가 인도의 교통법규이고 기막힌 질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타사 퓨리 얼마? 40원이요. 40루피. 과자에다가 요거는 소스 얹어서 오늘 점심 식사 메뉴입니다. 가꾸운 인도 빵 란과 인도식 요거트 라시, 계란과 몇 가지 소스, 토마토와 양파 등의 양념을 얹은 샐러드 등 푸짐한 상차림입니다. 골목에서는 애들이 한창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하던 구슬치기와 비슷하네요. 서로 자기들 찍어달라고 아이들이 밀치며 장난을 칩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천진난만하고 귀엽습니다. 우마이드 바완 궁전으로 가는 길에 신발까지 벗어놓고 쇠로 만든 단지에 색칠을 하고 글을 쓰는 노점상도 있네요. 우마이드 바완 궁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전기사는 이 궁전이 조드푸르 마하라자의 소유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궁전 안에는 최고급 호텔이 있는데 하루 숙박료가 25,000 루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정도 되네요. 우마이드 바완 궁전의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궁전 입장료는 외국인 100루피, 내국인은 30루피로 인도에서는 외국인에게 입장료를 훨씬 비싸게 받습니다. 우마이드 바완 궁전은 마하라자 우마이드 싱이 1928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943년에 완공했습니다. 들어가. 괜찮아. 이 궁전은 서양의 건축 기술과 인도의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궁전의 건축은 이 지역의 기근이 심한 농부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지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조드푸르 시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약 5만여 명이 15년 동안에 궁전 건설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궁전의 내부는 아르데코 양식으로 영국 단풍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꽝이야, 꽝. 인도와 식민지 아르데코 양식이 어우러진 이 궁전은 1943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을 가진 왕실 거주지 중의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궁전은 앙코르와트와 같은 불교 및 힌두 건축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라지푸타나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던 각종 접시, 꽃병 등 화려한 생활 도자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 초반 왕실 귀족의 고급스러운 식기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네요. 이곳엔 각종 운동 경기에서 받은 트로피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 궁전의 방이 347개라고 하는데 방이 많아서인지 시계도 엄청나게 많고 다양합니다. 모형 기차로 만든 시계가 멋져 보이는지 관람객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엄마가 안고 있는 아이가 무척 귀엽습니다. 단체로 관광 온 듯한 현지인들이 궁전을 안내하는 해설사들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는 조드푸르 넘버원의 번호판을 단 마하라자의 클래식 자동차가 야외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유리에 비쳐서 잘 안 보이네요.